안녕하십니까. 장두식 작가입니다. 여기 오늘 그 신문을 접했는데 이 신문의 그 제목에 매년에서 시작된 기적의 드라마 김재관 박사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김재관 박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은 1933년에 태어나서 201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84세를 사셨지요. 이분은 아주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려고 신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은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돼 유럽에 전투기, 탱크, 자주포를 수출하는 전무후무한 나라이다.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박정희, 이병철, 정주영 같은 거인들이 같은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도 분명히 기적의 한 요인일 것이다. 강개토왕 같은 사람이 한꺼번에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과학과 기술 문외한이었다. 구체적인 산업 전망과 그 설계도를 그릴 능력이 있을 리 없었다. 대통령과 기업 회장의 리더십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대체 어떻게 아무것도 없던 1960년에서 1970년대에 고도 공업 국가의 기반이 닦였는지 늘 의문이었다. 한 분이 보내준 책에서 그 답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다. 우리는 우리 기적의 역사에 대해 너무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또 절감했다. 매년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기적이라는 책으로 김재관 박사의 이야기다. 김재관은 서울공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1956년 산업은행과 소독 유학생 시험에 모두 합격했다. 그런데 산업은행에서 유학 기간에도 월급을 주겠다고 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인재 양성 제도였다. 이 대통령은 과학을 몰랐지만 미국에서 MIT를 둘러보며 여기에 나라가 죽고 사는 게 달랐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산업은행은 김재관에게 출국 때까지 국내 산업 현장을 둘러보라고 알선까지 해줬다. 전쟁 직후 형편없는 시절이었지만 한국은 싹수가 있는 나라였다. 김재관은 부산 피난 시절 미군 부대에서 일하면서 미군 무기들이 모두 특수한 철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매년 공대에서 그의 전공은 이때 이미 금속학으로 정해졌는지도 모른다. 박사 학위를 받고 세계적 제철소인 데마크 종합기계실에 들어갔다. 2년 뒤 박정희 대통령이 차관을 얻으러 소독을 방문했다. 소독에 돈 빌리러 간 강부 간호사들 앞에서 눈물의 연설을 한 것으로 유명한 그 방문이다. 박 대통령은 유학생들을 초청해 조찬 모임을 했다. 박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자 한 명이 걸어 나왔다. 김재관이었다. 박정희와 김재관의 첫 만남이자 한국 산업사에 기록될 순간이었다. 그는 대통령에게 한국 철강공업 육성 방안이라는 두툼한 논문을 전달했다. 김재관은 유학과 직장생활 내내 한국의 종합제철소를 짓는 문제에 골몰했다. 제철소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국가적 과제였지만 도무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제철과 같은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를 아는 한국인 자체가 없었다. 금속학을 공부하고 세계 굴지의 제철소 종합기획실에서 일한 김재관은 한국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박정희는 김재관을 눈여겨보았다.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첫 번째 해외 유치 과학자 18명 중 한 명으로 그를 불러 제1연구부장을 맡겼다. 박정희는 제철소 건설을 일본에서 받아낸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일본은 그 돈을 타당하게 쓴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그 임무를 김재관이 맡았다. 중대한 기로였다. 협상은 도쿄에서 열렸다. 놀라운 것은 30대 중반인
그가 그때 이미 10년, 20년 뒤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자동차와 조선에 쓰이는 특수강까지 만드는 제철소를 준비했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이 같은 김재관의 제철소 방안에 불가능하다며 반대를 했다. 그러나 그는 제철소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었다. 결국 일본은 김재관 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포항 종합제철소 신화의 시작이다. 그가 그린 포스코 공장 배치도는 20년 뒤 생산 규모가 9배로 커졌는데도 조금 더 변경 없이 적용할 수 있었다. 그 후 김재관은 키스트에서 한국기계공업 육선 방안을 보고하고 박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1973년 중하학공업화 선언을 한다. 한국이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 골간이 선철, 특수강, 중기계, 조선이었다. 선철과 특수강은 산업의 쌀인 동시에 대포 등 무기를 만드는 재료였다. 김재관은 매년 공대에서 독일군 함포와 대포의 금속 조성을 공부해 놓고 있었다. 중기계에는 탱크를 만드는 것과 같았다. 조선은 유조선과 동시에 군함도 만들었다. 오늘날 K 방산의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박 대통령은 김재관을 상공부 중공업 차관보로 임명했다. 김 차관보는 일부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박 대통령에게 독대를 청해 한국형 승용차 양산화 계획을 채택시킨다. 조선과 자동차 모두 당시 기업인들은 손을 저었으나 유일하게 정주영 회장이 하겠다고 손을 들었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신화의 시작인 것이다. 박 대통령은 김재관을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에 임명한다. 임명된 날 당시 신문택 소장, 김재관, 키스트 조선 담당 김은철 세 사람은 남해 한산도 충무공 사당을 찾아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인전부태로 국방기술을 완성했다고 맹세했다고 한다. 이 ADD에서 미사일까지 나왔다. 당시 박 대통령이 키스트 연구원들에게 밥을 사면 그 자리에서 코피를 쏟는 연구원들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한다. 오늘의 이 나라는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이상의 이야기는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르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기적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영웅이 있다. 그들을 알고 기리는 것 이상의 후세 교육이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박태준 그렇게 그 걸출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아주 헐벗고 못 살던 나라에서 지금은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밑으로 가라앉는 것을 보면은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이렇게 걸출한 지도자와 걸출한 기업가들이 몇 분 더 나왔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좀 더 활력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